주연 특집 전통시장 발전 토론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곤입니다.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각 지역의 전통을 품고 있는 고유한 장소인데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5주 동안 도내시장을 돌아다니며 장보기 미션을 수행했던 분이죠. 전통시장의 홍보 요정 이현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홍보 요정 이현입니다. 이제 시장을 생각하시면 저를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미션 장보기 준비 시장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강원도 곳곳을 다녔습니다. 저희가 정말 카메라를 들고 장을 보러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인분들이 저희를 정말 다정하게 또 정말 잘 또 저희를 맞이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장을 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애정 듬뿍 담아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원도의 이 발전을 위해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이승구 교수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 상인 대표로 속초 중앙전통시장을 이끌고 계신 심영호 상인 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속초 중앙전통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또한 속초 관광수산시장 상인회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심영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이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백수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 본부장 백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난 8월이었는데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서울 강원지역 본부가 이 서울과 강원으로 분리가 되면서 또 춘천센터가 강원지역 본부로 승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본부의 신설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현장 밀착 지원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저희 공단에서 하는 그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피칭 대회에서도 금년에 탑10에 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을 좀 강화시키고 그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선배 기업들 노하우를 전수받게 해서 이 라이콘 기업으로 좀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또 강원도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그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그 군장병이나 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라던가 폴리텍 대학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그 군인들 대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좀 그런 기회도 좀 부여하고요. 또 그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좀 사용을 좀 권장을 해서 군부대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들에 좀 사용을 해가지고 좀 매출 증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그 저희가 이제 유관기관하고 많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던가 강원도 경제진흥원 하고 같이 해서 뭐 수출 기업을 지원을 한다거나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그 지금 골목 상점가를 좀 지정을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많은 정책들을 그 강원특별자치도에 맞게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저희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데 소상공인의 곁에서 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요즘 경기 불황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전통시장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더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를 겨우 탈출했더니 이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 불황으로 이 전통시장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요즘 시장 상황 어떤지 우리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전통시장이 한 5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크게 나누어가지고 영동과 영서로 나뉘어지는데 특히 영서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또 온라인, 인터넷에 익숙해서 전통시장 방문을 하지 않으니까 현재 전통시장의 그 상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매월 발표하는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 보고서에서도 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고스란히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 정책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7월 3일 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한 게 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출이 많았는데요. 상환이 도래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하신 분들을 최대 5년으로 상환 연장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보증부 대출 받으신 분들을 신규 보증으로 좀 전환해서 또 상환 연장이 좀 가능하게 그렇게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환을 하기 어려우신 부실차주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있으신데요. 연매출 1억 400만 원 간이가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한 25만 원 정도 전기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신청 방법을 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네이버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 지원을 거기 그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그 한전 직접 계약자는 서류 제출 없이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 공단에서 배포해드린 홍보물에 보면 QR이 있습니다. QR을 좀 찍으실 수 있으시면 QR을 통해서 바로 그 신청 사이트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취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원지역본부 운영팀이 춘천에 있고요. 원주, 강릉, 삼척, 속초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직접 내방하시면 아마 직원들이 좀 친절히 그 서류 신청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중요한 거는 좀 신청하실 때 그 한전 계약자 번호를 좀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한전 직접 계약이 아니라 관리비 형태로 좀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서류를 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센터를 좀 내방을 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그런 서류들을 좀 잘 안내받으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료 신청만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전기료 꼭 신청해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세한 정보 안내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이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시장으로 만드는 방안에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한 세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전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 주민 중심이냐, 아니면 애지 방문객 위주냐,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것이냐, 핵심일 것 같아요. 그 최고의 관광 상품은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역사, 문화, 삶 자체, 애환,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호흡하는 것이 최고의 관광 상품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짜가 아닌 진짜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들은 가짜가 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 자체, 이것들이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소통하고 호흡되는 그 살아있는 삶의 드라마 자체가 최고의 전통시장의 상품인데 여기에 시설이 쾌적해지고 주차 시설이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조명 시스템이 좋아졌다고 해서 결국은 애모라든지 애양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삶 자체에 그런 살아있는 가짜가 아닌 진짜의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새 대표적인 그 대규모 슈퍼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과 결국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강원도 정통과 전통을 충분히 콘텐츠화해서 큰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그런 시장 접근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 전통이라는 단어와 또 그들만의 진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내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2024년 상반기 도내에서 내비게이션에 가장 많이 검색된 관광지는 속초관광수산시장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를 찾으러 속초관광수산시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올해를 포함해 최근 몇 년 새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 1위를 놓치지 않는 명실상부 강원도 대표 전통시장인 속초관광수산시장. 이제는 강원도 대표 관광지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내비게이션 검색량이 많다는 것은 곧 차량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혼잡한 주차난을 막기 위한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주차시설 한번 살펴봤습니다. 관광수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뭐냐 해서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다 해가지고 한 4,000평 정도의 토지를 국비 포함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게 됐습니다. 1차 년도 2004년 12월에서 2006년 9월에 한 250면을 준공시켰습니다. 그래서 534면이 있고요. 대형 버스가 18면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충되고 교통망이 확충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외지인들이 오게 됐습니다. 시장과 인접한 장소에 위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인 속초 관광수산시장의 주차장. 일일 최대 요금도 6,000원이라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지만 시장 내에서 15,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할인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무인 정산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출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좀 편리하게 된 것 같아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관광시장에 가니까 뭐 상품권 뭐 사면 상품권 주차권으로 다 주고 하니까 좋아요. 예, 대수도 넉넉해서 좋고요. 공간도 넓어서 좋고요. 요금도 저렴하고요. 주차시설 외에도 더 나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속초 관광수산시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K관광마켓 칩선에 이름을 올린 전국 10개 전통시장의 505개 점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마일 앰버서더 캠페인. 도내에서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관광객들 유입하는 방안이 뭐냐? 친절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죠. 해가지고 우리가 상인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앰버서더를 이루어졌습니다. 앰버서더 한 90명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수산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결성돼가지고 이 정찰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격 표시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상인들. 정찰제 시행, 카드 결제 환영, 친절한 서비스, 청결과 위생 준수 등을 약속했는데요. 상인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로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다방면에서 마트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겠다.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래도 좀 더 친절하면서 그분들이 오셔서 만족해야 다음에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생각이 같다 보니까 야, 스마일 앰버서더라는 그 활동을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손님들한테 하나도 그 불편함이 없이 잘 해줬으면은 우리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인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인산인해를 이루는 속초 관광수산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상인들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오늘도 강원도 대표 관광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맛있고 또 친절하시고 그리고 항시 웃는 얼굴로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거기 가면 그 사장님 참 친절하시다고 음식도 직접 무쳐서 맛있다고 그렇게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먹는 것도 즐겁고 보는 것도 즐겁고 상인들, 사장들부터 마음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속초시장 한번 오시면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연간 400만 명이 찾는 시장으로 해변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관광지로 시장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찾는 이유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회장님께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속초시는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어가지고 지난해 속초시의
방문한 그 인원이 한 2,500만 명입니다. 네. 그 중에 속초 관광수산시장을 550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이렇게 잘 되는, 많이 방문한 이유는 첫째, 저희 시장이 모든 업종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업종이 지하 해센터에서부터 1층에 수산물, 그다음에 바깥에 노점들까지 해서 한 650개 점포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만 명이 와서 1인당 10,050만 소비를 해도 550억을 속초 관광수산시장에다 소비를 하고 가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저희 시장이 예전에는 참 바닥에 있던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속초시, 우리 상인의 상인분들이 노력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이 오고, 또 결정적으로 잘 된 원인은 대형 주차장을 거의 한 17년 동안 속초시하고 우리 상인들하고 노력을 해서 대형 주차장 한 3,000평 부지의 대형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오시는 전국에 계신 관광객들이 쉽게, 저희 사실은 주차장이 사실 요금을 내는데 젊은 분들은 주차비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저희 상인들이 주차비를 거의 한 15년, 17년간,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만 주차비를 1년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 우리 상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상인회에서는 추석, 설, 대보름, 그다음에 설악제 이럴 때 고객들한테 경품하는 그런 축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커난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한번 소비자 대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희 씨도 한번 속초 관광수산시장 들러봤을 것 같은데 네. 느꼈던 차별점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속초 관광수산시장은요, 젊은 우리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가 참 많았고요. 제가 시장을 다녀온 그 이후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정말 상인분들이 정말 친절하셔서 부모님들도 너무나 칭찬을 하셨던 곳이기도 해서 너무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듯 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비교했을 때 그 경쟁력은 또 친절함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속초관광수산시장만의 매력은 뭐고, 또 보다 더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떤 게 더 보완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1위로 그 속초시장이 선정이 된 거는 그만큼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속초는 동해안이라는 속칭 뻥뷰라고 하죠. 동해안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뷰가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해안에는 섬들이 있고요. 서해안에는 갯벌이 있습니다. 과연 사시사철, 사계절이 가능한 그 다도해에 있는 그 남해안과 경쟁력이 과연 비교기가 있느냐. 전국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설면이라든지 프로그램 면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은 콘텐츠인데 서해안이나 남해안이 이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정서라든지 역사나 문화, 그다음에 지역 관련된 경제권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해안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아직도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 있지만 동해안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전통시장 관광지와 이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계절 관광지화와 그리고 또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1년 365일 사람이 많은 시장이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장은 5일장이 서는 날과 토요장이 열리는 날이면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의 매력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그리고 그 이름을 딴 정선 아리랑 열차는 주말과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운행하는 관광 열차입니다. 본래 청량리역에서 아우라 지역까지 운행하던 A트레인은 현재 재예방시설 설치 관계로 민둥산역까지 단축 운행되고 있는데요. 높은 산 계곡으로 오니까 너무 공기도 좋고 좋았어요.
편안하고 네 이렇게 깔끔하고 겨울도 한적하게 겨울에 놀러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들뜬 마음을 품고 관광열차에서 내린 이들이 향한 곳, 바로 정선 아리랑 열차와 연계해 운행 중인 정선군 시티투어버스 탑승 장소입니다. 버스에 탄 이들이 한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리랑 시장이요. 네, 거기가 최고로 주 목적이고요. 네, 좀 강원도 음식 좀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특별한 거. 오늘 첫째가 5일장을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관광버스 타다 보니까 시티를 한다니까 한 바퀴 돌라고 그럽니다. 지난해 103만여 명을 찾은 정선 아리랑 시장은 올해도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시장 방문객이 급증하게 된 비결이 궁금해졌는데요. 전국에서 명품 시장으로 돼 이제 그 전국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 다른 시장 되면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2일, 7일 장날마다 그 공연장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정선 우리 그 아리랑 시장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정선 아리랑 공연은 5일장과 주말마다 상설로 펼쳐졌는데요.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시장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선 아리랑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자랑, 그리고 떡매치기, 장기자랑 그 위주로 그 관광객이 이제 그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노래자랑 같은 거는 정선 가면 공연장 보니 진짜 흥도 나고 진짜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더라. 장도 또 한번 훑어보고 하니까 그 유입이 많이 되죠, 관광객이. 공연과 더불어 공동 판매장의 인기도 상당했습니다. 정선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판매장 한편엔 방문객들을 위한 카페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처음 와서 되게 면세점인 것도 되게 처음 알았고 되게 신기해서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따뜻한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이전에 시장을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건 역시 시장 상인들일 텐데요. 맛 좋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이들이 있어 정선 아리랑 시장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선 하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평일날이나 이래 보면 그래도 사람 많이 와요. 꾸준하게. 좋죠. 뭐 많이 오면. 그래서 관광객 때문에 우리가 다 좋은 거죠. 먹고 살고. 예. 기분도 좋고 또 이제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12월 현재 시장 내 상설 공연과 주말장은 내년 봄까지 휴식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선 아리랑 시장은 여전히 많은 이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시장을 넘어 하나의 관광지로 거듭난 정선 아리랑 시장의 부흥이 도내 많은 시장들의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몇 번씩 왔다가요. 일단 진짜 보기 좋고 구경할 곳 많고. 제가 장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규모가 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물건도 다양하고 그리고 먹거리들을 이렇게 시식을 다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편하게 먹어보고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되게 좀 이렇게 친절하게 느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속초관광수산시장도 그렇고요. 정선 아리랑 시장도 이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시장인데 네, 교수님, 이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있으면 관광 인구를 시장으로 유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위주냐,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삶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체가 결국은 전통시장에서는 비거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위에 아무리 많은 그 관광지와 또 매력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우리 전통 역사와 가짜가 아닌 진짜를 판매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나는 그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적인 그런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지역을 체험해 보고 싶은 관광객들과 단순한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그 관광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시설이 중요하고 또 관에서 행정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자구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놓지 않는 이상 이것은 그 끝도 없는 그 우물에 그 물을 붓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지역 주민들이 협동을 해서 내 지역은 내가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도 또 먹거리가 별로라면 시장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정선 아리랑 시장 가보신 적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떠셨나요? 시장 안에 카페가 있는데요. 메뉴가 사실 굉장히 독특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고로세리카노라는 그런 아메리카노인데요. 고로세의 은은한 단맛과 아메리카노가 만나서 정말 건강한 단맛을 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잘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수리치떡 진짜 맛있게 잘 먹어서 저희 어머님께도 선물해드렸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너무 잘 드셨습니다. 네, 한번 들러가지고 또 먹어봐야겠네요. 네. 이제는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역할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를 함께 즐기는 곳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에 관광과 문화를 결합시키는 것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방안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공단에서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한 2년간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해서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런 준비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실제 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발판으로 이제 그 성장한 시장이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근데 동일한 어떤 정부 지원을 통해서도 모두 성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화를 담아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장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중심으로 그 군단위 읍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 시장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게 그 시장의 노력과 지역 주민의 노력과 또 지자체의 노력이 합쳐져야만 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관광형 이런 사업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좀 성공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전에는 어떤 이런 부분을 시장에만 좀 맡겨놨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역 공동체 형태로 이 사업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단순히 시장 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모두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만든 또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지난 9월부터 대폭 확대됐다고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의 확대와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홍보를 위해 이현희 리포터가 춘천 중앙시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매번 미션을 받고 강원도 곳곳의 전통시장을 다녔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춘천에서 소비자 대표로 장을 보려고 합니다. 미션이 있겠죠? 미션 받아볼게요. 미션 주세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홍보? 오늘 미션이에요? 우리가 매번 장 볼 때마다 사용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연희 씨는 네.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좀 말해볼게요. 평상시에 자주 들고 다니는 카드에 충전해서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공제 4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때요? 똑똑하죠?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올해 9월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만화가 돼가지고 기존의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많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션 잘해보도록 할게요. 저 홍보하러 갈게요. 피디님 현금 있어요? 봐봐요, 없잖아요. 요새 진짜 현금보다는 카드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제가 그래요. 카드행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편하거든요. 모자예요. 이런 것도 남자들. 강원도 촬영관이면 진짜 춥거든요. 저 모자 필요해요. 사장님, 저 모자 좀 구경 좀 할게요. 저한테 어울리는 모자 좀 추천해 주세요. 아가씨. 애기 엄마. 그런 거 크게 얘기하시면.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네. 저 이런 방울 달린 거 좋아해요. 저 한 번만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요. 이거 귀여운데? 저 거울 좀 보고 올게요. 너무 귀엽다. 얼굴이 예쁘니까 다 예쁜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예뻐요? 이게. 그게 더 예뻐요? 오빠 이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핑크? 이거 예뻐요? 핑크색이요? 그러면 오늘은 상인분들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결제. 여기 네. 온라인 카드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저희 온누리 카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온누리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머니? 젊으신 분들은 거의 많이 쓰세요. 오.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를 본인들이 그걸 못하니까 네. 온누리 상품권은 나이 드신 분들도 쓰세요. 근데 카드는 거의 젊으신 분들. 거의. 근데 저 같아도 요새는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지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카드가 많아요. 이게 카드 들고 다니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편하죠.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셔요? 뭐 현찰도 좋지만 가격 가지고 씨름하기 싫을 때는 어. 카드가 훨씬 편해요. 혹시 이렇게 전통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바라시는 점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바라는 거는 손님이 많이 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있어요. 시장 카메라 보고 시장에 많이 좀 놀러 오시라고. 중앙시장 많이 놀러 오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지금 제가 쇼핑하는 동안 보셨죠? 저는 손님을 부르는 얼굴이에요. 지금 제가 딱 모자를 쓰니까 지금 손님이 오셨잖아요. 모자 사러 오셨나 봐요. 제가 같이 몇 개 골라드릴까요, 어머니? 그럼요. 저 시장 홍보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카드 드려도 돼? 어머니 근데 혹시 온누리 상품권 아세요? 온누리 상품권? 그럼 오늘 어떤 걸로 구매하실 거예요? 상품권 없어 나. 온누리 상품권이 카드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다 충전을 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는 엄마들이 그렇게 해고를 복잡한 거 몰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나왔거든요. 그건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어머니들이. 근데 그것도 뭐 바꾸려면 또 뭐. 바꾸는 게 아니라 카드에 이렇게 휴대폰에 앱을 등록해가지고 충전해서 쓰는 건데 그게 더 10% 할인된 금액이 충전되기 때문에 더 좋으셔요. 엄마 카드 하면 안 빼주는데 내가 그냥 계실에서 빼주시고. 오늘 첫 손님이라서 고마워. 어머니 평상시에 이렇게 시장에 장 보러 많이 오세요? 그럼 그냥 심심하면 운동 삼아. 운동 삼아서? 운동 삼아서 슬슬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좋은 거 있으면 사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네. 다음번에 그냥 꼭 늙으면 이제 그게 일이야. 다음번에 꼭 올 때는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았어. 그걸로 알았어, 구매해보세요. 알았어. 아시겠죠? 애들 이번에 오면 내가 물어볼게. 네, 어머니 감사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 이제 범위가 좀 확대돼가지고 한복집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 너무 예뻐요. 네, 예쁘죠. 오,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지는 한 30년 됐고요. 네. 저희 친정엄마부터 한 거는 57년 됐어요. 그러면 그 예전부터 한복을 만드시고 이러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한복을 만드는 그냥 이제 바느질집으로 했다가 네.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대여도 하고 포목도 원단도 판매하면서 직접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요. 올해 9월부터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이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이 한복집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저는 어디나 다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 되는 줄은 몰랐었어요. 알려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한복집도 돼요? 네, 한복집도 됩니다. 오세요.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앱에 가맹점의 뭐 주소라든지 사장님 번호 이런 게 다 나와 있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뜬다. 춘천시 중앙로 77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이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보고 찾아오실 수 맞아요. 있겠네요. 오. 전통시장 진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이용을 하셔야지만 우리 상인분들도 힘이 나시잖아요. 그쵸. 좀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되면 소비자분들도 좋고 우리 상인분들도 좀 좋을까요? 전통시장이 사실은 불편하다, 뭐 마트가 편하다 이래서 전통시장을 덜 오시는데 요즘은 전통시장도 많이 편해졌고 또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 같은 상품권들을 가끔씩 이렇게 좀 행사를 해주시면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행사할 때는 많이들 오셔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장을 보러 다니면 시장 곳곳에 어머님들의 쇼핑곳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버님들 옷들이 많아요. 우리 아빠 뭐 사줄까?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오늘 뭐 이렇게 구매하러 나오셨어요? 아니 바지 좀 맞는 거 좀 편한 거. 겨울 바지 아버님 거요? 네. 평상시에 입으실 거? 예. 아버님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냥 이렇게 작업복 삼아 입을 거. 뭐 사모님이 다 골라주시는 거? 예. 평소 중앙시장 자주 오시나요? 예, 자주 와요. 자주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저렴하고. 예. 사실 제가 오늘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관련돼서 홍보하러 나왔는데 혹시 온누리 상품권 아세요?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아니 아는데 예, 뭐 사용은 안 해봐서. 그거를 핸드폰에 앱을 까셔가지고 네. 카드를 등록을 하면 돼요. 카드로 등록을 하면. 평상시에 카드 많이 쓰세요? 현금 많이 쓰세요? 현금만 그냥 이 중앙시장에는 현금만 쓰고 있죠. 근데 이제는 현금 없이 카드로 충전을 해서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걸 누를 줄 몰라서. 그죠, 어렵긴 하죠. 우리 근데 시장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전통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어머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대로도 좋은데. 괜찮은데. 이대로도 너무 좋아요? 예, 깨끗하고. 그럼 아버님은 계속 전통시장 너무 좋다고 하니까 카메라 보고 전통시장 최고 한번 해주세요. 예, 전통시장 최고. 날씨가 추우면 배가 든든해야지 따뜻하거든요. 배고파. 어머니 이거 김치만두, 고기만두 2개, 3개 섞어서 주세요. 네. 겨울에는 따끈하게 김 나는 거 엄청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네. 겨울 온 거 좀 실감하세요? 어떠세요? 겨울 오면 좀 나가요. 오, 꽉 찼어. 이거 다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안 만드시고 아버님만 만드시나 봐요.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들면서 팔고. 야, 진짜. 그렇지 않으면 물감도 안 나오네. 되게 담백해요. 담백하고 하나만 먹어도 든든할 것 같은데 맛이 있어서 2개, 3개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3개 드시면 든든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혹시 여기 카드에 온누리 상품권 가능해요? 네. 이거 그럼 결제해 주세요. 진짜 요새 시장에서는 안 되는 곳이 없네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카드용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요새는 진짜 현금보다 이렇게 카드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카드로 또 받으셨을 때는 또 어떠셔요? 10%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사는 거. 좋은 점은 별로 없고 아무래도 더 빠져나가죠. 카드가 많으면. 그럼 혹시 어머니가 따로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수수료가 좀 감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그래도 좀 혜택이 있을까 생각해요. 아직은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나 봐요. 그렇죠. 그냥 수수료는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좋지만 상인분들을 위한 또 혜택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중앙시장에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분들도 너무 잘 쓰고 계셨고요. 소비자분들도 잘 쓰고 계셨는데요. 약간 아쉬운 보완할 점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으로 상인분들도 소비자분들도 활짝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전통시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연희 씨, 미션 장보기 준비 시장을 촬영할 때도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시민들이나 상인들의 반응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새는요 충전 방식의 카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요 혜택이 많아서 젊은 분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반면에 어르신 분들은요 좀 사용하기 어렵다,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점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온누리 상품권의 형태가 이 종이, 카드, 모바일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상품권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전통시장의 주 고객이 디지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고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본부장님, 네. 이 온누리 상품권의 디지털화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인 경우에는 사실 종이 상품권에 대해서 오랫동안 너무 익숙하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 고령층은 뭔가를 변화하시는 거를 좀 두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이렇게 단기 인력을 좀 활용해서 직접 시장에 찾아가서 시장에 방문하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앱 설치를 해드리고 또 사용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현재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고령층도 이렇게 좀 쉽게 좀 바꾸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자동 충전 기능 조금 쉽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카드 포인트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대비 디지털 상품권 사용자가 한 2배 정도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에 최근에 스포츠 학원이라던가 그다음에 동물병원, 그다음에 병의원, 약국 등 이런 데들의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을 좀 12개 정도로 완화시켜서 이전보다는 좀 젊은 고객층이 전통시장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고령층을 위해서 그런 장벽을 좀 없앤다라고 하면 이 디지털 상품권이 안착하는데 좀 빨리 좀 안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러 도움으로 또 빨리 안착됐으면 좋겠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젊은 상인들에겐 또 편할 수 있지만 이 나이가 있으신 상인분들은요, 이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지금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인회에서는 담당 매니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백 본부장님이야 직원들이 파견이 나와가지고 세세하게 그렇게 카드형 행사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은 큰 불편함이 없이 지금 상인들이 잘 적응해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또 힘을 함께 합치는 모습 너무나 멋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지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소비의 동력원이 MZ세대입니다. 네. 이 MZ 플러스 알파 세대까지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기성세대를 갖고 있는 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뼛속부터 처음 기본부터 충분히 변화해야 되고 시스템부터 바꿀 정도의 뭔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베니스인데 베니스의 전통시장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애지를 다 쫓겨나고 자본력을 갖고 있는 애지 상인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예산에 있는 예산시장의 사례와 같이
지금은 도약 단계에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예외가 되어질 수는 없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맥락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갖고 우리 지역 문화를 상승시켜서 지역의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결국 인구 정책과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외주 방문객들을 단순하게 관광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이 역할과 기능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인 회장님께서 또 어떤 게 필요할지 말씀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저희 시장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시장이 젊은 청년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좀 많이 변해가면서 MZ세대가 많이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상인들이 변하지 않은 나이 먹으신, 저도 나이 먹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상인들은 좀 변해가지고 좀 더 뭐 정부, 뭐 중기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꾸 지원받는 것만 바랄 게 아니라 스스로 변해서 새로운 걸 창조를 해서 좀 그거를 좀 했으면, 영업 행위를 좀 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예. 네,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이 변화의 흐름에 또 빠르게 맞춰갔으면 맞춰가야 좋겠다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백수님 본부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통시장을 지원하면서 많은 시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부 지원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할 것 같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실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어도 저희가 바라는 그런 성공 아니면 저희가 바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이 바라는 성공을 좀 많이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실상입니다. 이거의 가장 근간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시장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인은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인분들이 먼저 변하셔야지만 되는데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인분들은 나는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 누군가가 나 대신 이거를 좀 잘해줘.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속초 관광수산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전국에 뭐 탑안에 들고 누구나 방문해서 견학하는 시장으로 바뀐 거에는 뭐 상인들이 안 변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트렌드에 따라서 그 시장에 가면 고객을 대응하는 방법도 바뀌었고 음식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하면서 저도 매년 가고 뭐 여러 차례 시장을 계속 방문을 하고 있지만 갈 때마다 한 가지씩 바뀌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잘 되는 곳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뭐 상인분들한테 제가 좀 아픈 소리를 하면 한 분 한 분이 좀 생각도 바꾸시고 그거에 따라서 좀 실천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사실 정부 정책이 수반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계기가 좀 마련돼서 이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또 주체들이 더욱더 능동적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 또 움직여가지고 발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소비자 대표로 나온 연희 씨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통시장이 발전하려면 소비자분들도 많이 도움을 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들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새 곳곳을 보면요, 시장에서 행사나 축제 같은 걸 많이 하니까요, 멀리 나들이 갈 필요 없이 전통시장으로 나들이 가시는 것도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또 축제를 즐겨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원 특집 전통시장 발전 토론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네 분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통시장이 우리 곁에 오래도록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다 같을 겁니다. 전통시장 더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